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2살 박노인과 56살 김여사의 황혼 재혼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후 단 7일 만에 갈라서게 된 사연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인들의 재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법이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왜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헤어졌나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72살이 된 박노인이다. 65살 때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혼자 살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부를 고용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 아들은 나를 외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나는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결국 일주일도 채 안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를 걱정한 아들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주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았다. 젊었을 때 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후배들을 이끌었다. 그래서인지 성격이 강한 편이라 첫 번째 도우미는 나의 리더 기질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다. 두 번째 도우미도 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도 몸이 건강한 편이라 스스로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나는 건강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먹되 항상 70%만 채우는 습관이 있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 취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스포츠 댄스가 내 삶의 큰 즐거움이었다. 나는 동호회에서도 실력이 좋은 편이었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춤을 배우러 오곤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여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김여사는 최근에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원래는 헬스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다가 더 역동적인 스포츠 댄스를 배우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다. 김여사는 춤을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 보통 사람들은 기본 스텝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는 몇 번 가르쳐 주자마자 곧잘 따라했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면서 점점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춤을 통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삶의 가치관이 맞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김여사와의 관계가 단순한 댄스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김여사에게 용기를 내어 내 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녀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나는 김여사가 춤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몇 번 가르쳐 주기만 했는데 금세 익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가르쳐도 쉽게 따라 하지 못했지만 김여사는 달랐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종종 발을 밟히곤 했는데 김여사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우리는 함께 스포츠 댄스를 춘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점점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되었다. 김여사는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도 새로운 일이나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김 여사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김 여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굳이 가사 도우미가 없어도 불편함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김 여사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그런 여성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함께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나는 김 여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김 여사에게 고백했다. 나는 그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와 함께하려면 이 조건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조건은 혼인신고를 하고 내 집의 명의에 그녀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장난처럼 만나는 사이로 느껴질 거라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매달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녀는 나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의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나 역시 직설적인 성격이라 할 말이 있으면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이미 연금도 받고 있었고 아들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건은 나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외로운 삶을 끝내고 김 여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결혼 첫날 밤이 찾아왔다. 나는 김 여사와 함께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런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로 했다. 부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튿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결혼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했다. 그녀는 나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나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허리를 다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일로 우리는 크게 다투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부부로서의 삶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왜 나를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제시한 조건들도 다 들어줬는데 나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건가? 그러자 김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같이 스포츠 댄스를 추고 평소에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굳이 젊은 사람들처럼 애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편하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김 여사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72살이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과 욕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로 함께하는 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다고들 말한다. 첫날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그녀의 태도에 나는 점점 불만이 쌓였다. 나는 마치 그녀에게 투명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5째 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부부 관계에서 따로 방을 쓰는 것은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결혼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는 건 그녀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말이다. 결국 우리는 결혼한 지 7일 만에 이혼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사람들은 흔히 신발이 맞지 않는지 아는 사람은 신는 사람뿐이다 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상대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처럼 보였지만 함께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다. 결혼 생활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한다. 노년의 재혼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만약 충분한 대화와 조율 없이 결혼한다면 오래 함께하기 힘들다. 김 여사도 잘못한 점이 있다. 이미 결혼을 결심했다면 부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반면 나 역시 너무 조급했다.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 주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결국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바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소원을 들어주는 시기이다. 300여 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금은 어지럽혀진 삶을 정리할 기회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찬란한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해의 종이 울리는 순간 삶은 다시 새롭게 펼쳐집니다. 새로운 한 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원인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결과는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으세요. 2025년 가장 분명한 삶의 방식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용기다. 사람의 인생에는 3번의 성장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2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운명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과거 성룡도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술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무명 배우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에서 시체 역할을 맡았는데 추운 겨울 차가운 진흙물 속에서 다른 배우들은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참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감독은 이 친구가 제일 진짜처럼 죽어있다. 내일도 촬영을 이어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많은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늘 고난도 액션 연기였지만 위험한 장면이 있으면 오히려 직접 나서서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다쳤고 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많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촬영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끈기와 노력 덕분에 마침내 감독들과 제작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주연 배우로 발탁되었고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단 2가지다. 첫째, 끝까지 버텨라. 둘째, 포기하고 싶어질 때 첫 번째 비밀을 다시 떠올려라. 인생은 고된 여정입니다.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순간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 희망을 품고 새벽을 맞이하라. 2025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한 번 더 밀어붙일 때 우리는 긴 어둠을 벗어나 밝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다. 지난 한 해 여러분도 원대한 포부를 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원래 완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려 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버리고 맙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치게 긴장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원래 쉽지 않은 법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의 말을 들은 내담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고 피곤하면 쉬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한결 가벼워졌고 그의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며 마음고생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불안해하고 낙담하죠. 그러나 인생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빈틈이 있고 너무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때로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허용하세요.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할 수 없는 일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절반은 노력하고 절반은 흐름에 맡겨라. 2025년 인생의 절반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운명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어찌 내 뜻대로만 흘러가겠는가? 모든 일이 반쯤만 만족스러워도 충분하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전하되 내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끌어안지 마세요.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현실을 직시하고 길을 찾아라. 작가 리커에게는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연구기관에 취직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성과를 냈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더 나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가 속한 조직에서는 인맥이 중요했고 그에게는 기대할 만한 배경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더 이상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차라리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퇴근 후 남는 시간을 독서와 공부에 투자했고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렇게 1년 후 연구소를 떠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부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은 이상을 품어야 한다. 심지어 꿈을 꾸는 것도 좋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지금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서는 안 된다. 7. 인생의 절반은 노력, 나머지 절반은 흐름에 맡기는 것. 인생은 노력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때로는 흐름을 따르는 지혜도 필요하다. 8.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과를 집착하지 마라. 2025년 자신의 능력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세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그 이상을 바라다가 지쳐버리지 마라. 오로지 결과만을 바라며 달려가다 보면 삶이 주는 뜻밖의 선물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너무 조이지 말고 이완된 상태에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9. 새로운 해.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한 해, 조금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안 되는 일은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에는 경외심을 가지세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우리는 흔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야 삶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무작정 바라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내실을 다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9. 진정한 관계는 가치를 교환할 때 형성된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과 친해지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명함도 없는 신인이 갑자기 업계의 거물들을 찾아간다면 아무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활동하는 플랫폼과 협력하여 공식 인터뷰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각 업계의 유명 인사를 인터뷰한 뒤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터뷰를 수락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서 업계의 핵심 인물들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의 커리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맥을 쌓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지만 진정한 네트워크는 가치의 교환을 통해 형성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과 연결되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교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친구를 추가하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실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맥이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10. 무대가 높아도 실력이 없다면 소용없다. 중국의 유명 강연가 러저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랫폼은 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다. 그러나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무대에 올라가도 빛을 발할 수 없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한때 사회의 밑바닥에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직업을 통해 인생을 바꾸고 싶었고 우연히 주식 중개인의 유망한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전혀 금융 지식이 없는 스캐너 판매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가 다니는 주식 중개 회사 앞에서 한 달 동안 인사 담당자를 기다렸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업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 후에는 관련 서적을 읽으며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전문성이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고객으로부터 럭비 경기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서 많은 유력 인사들과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결국 인턴십이 끝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인턴들과 달랐던 점은 단순히 기회를 얻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실력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무대가 주어지길 기다리기보다 그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크리스는 한 고객으로부터 럭비 경기 초대를 받았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고객의 친구들과 명함을 교환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그는 단독으로 36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회사도 그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턴십이 끝난 후 그는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되었다. 높은 수준의 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게 된 그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갔다. 높은 곳에 올라설수록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며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무대가 주어진다 해도 실력이 부족하면 결국 관객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기회는 스스로를 단련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주어진다. 실력을 쌓아야만 변화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다. 12. 사랑도 결국 균형이 맞아야 한다.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사랑은 치열한 게임과도 같다. 두 사람이 항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오래도록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너무 강한 상대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너무 약한 상대는 쉽게 질리게 만든다. 결국 건강한 관계란 경제적 수준이 아닌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강한 사람끼리의 결합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다.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형태다. 많은 여자들은 한때 이런 꿈을 꾼다. 어느 날 자신의 백마 탄 왕자가 세상을 뒤로하고 자신만을 위해 올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동화 속 이야기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역시 배우자의 사회적 위치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3. 사랑도 결국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100명의 대학생을 초대해 각자에게 숫자가 적힌 카드 한 장씩을 붙여주었다. 카드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자신이 몇 번인지 알 수 없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짝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진 숫자의 합이 높을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실험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숫자를 가진 남성과 여성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과 짝을 이루었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험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은 결국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게 된다. 결혼에서 진정한 문답부대는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맞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 14.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흔히 비슷한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재산 수준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슷한 성장 환경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더 쉽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한 결혼 생활이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야말로 대화가 통하고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균형 잡힌 관계에서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 현실을 무시한 환상을 내려놓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릴 때 진짜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 15. 인생은 결국 균형의 게임이다. 경제학에는 코즈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사물이든 결국 자신과 가장 잘 맞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법칙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스승과 귀인이 나타나고 탄탄한 실력은 더 넓은 무대로 이끌어준다. 균형이 맞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어울리는 것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 평생 동안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과 연결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